그간 있었던 지역 언론의 이슈를 살펴보는 지역 간부 언론 직간론 토크 시간입니다. 저는 소영선이고요. 문정진 기자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로또 당첨되고 잠적한 뒤에 당첨금 다 쓰고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거꾸로요. 네.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아주 음.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냥 가족이 한 날 동시에 걸린 게 아니라 네. 한 사람 걸리고 또 한 2, 3일 있다가 또 한 사람 걸리고 또 2, 3일 있다 또 한 사람 걸리고 이러니까 자가격리 기간이 좀 길어졌어요. 예, 그 경기도에 지금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어제 기준으로는 200만 명이 넘었어요. 또 하루 확진자 수도 10만 명이 넘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문 기자의 집도 뭐 피해갈 수 없었던 그런 모양입니다. 아니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도요. 네. 정말 지인이랑 밥 한 끼 먹었는데 그 1시간 사이에 감염이 되더라고요. 목도 정말 너무 아팠고요. 이제 코로나 이제 난 지 한 14일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장기침도 나고 이게 좀 후유증이 깊은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 확진자 당사자가 되고 보니까요. 정부가 이 확진자 관리나 대응에 부실한 점이 정말 많구나 요 점을 느껴가지고요. 네네. 오늘 직간론은 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경기도 지역 언론에서 다뤄졌으면 했는데 네. 이게 다뤄지지 않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지역 언론에서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지역 언론에서 다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소재를 가지고 나온 거네요. 네. 예. 이미 다뤘는데 문정진 기자가 뭐 서치를 좀 잘 못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서치했을 때는 경기도 지역 언론에서 요 소재를 다루진 않았는데 예. 만약에 경기 지역 언론에서 이미 다뤘다면 개인적으로 정말 그 기자한테 큰 상을 주고 싶습니다. 네. 혹시나 저희가 놓친 걸 수도 있습니다만 차라리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튼 확진자가 이제 초기 몇 명에 지나지 않을 때는 관리가 가능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이제 하루 확진자만 전국적으로 보면 35만 명을 넘어서서 오늘 지금 아침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40만 명을 넘었다라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관리하는 일손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관리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문 기자는 이제 어떤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까? 그러니까 3월 초까지만 해도 PCR 검사 받는데 보통 한 3-4시간이 걸렸어요. 예. 2월 말 3월 초만 해도 추웠는데 정말 그 확진자들이 다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그냥 추운데 덜덜 떨면서 몸도 안 좋은데 말이에요. 그랬죠. 그 기간이 시간이 계속 길었기 때문에 이거 뭐 없던 병도 생기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PCR 검사는 전문가 신속항원 검사로 대체됐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논외로 하고 오늘은 자가격리 통지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확진자가 들면서 격리 통지서 발송이 좀 늦어지고 있다. 고는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제가 살고 있는 화성시 같은 그 경우는요, 예. 보통 확진받고 그 통지서를 받는 데까지 한 열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알아서 격리 끝내고 일상생활 하려고 했는데 며칠 더 지나가지고 격리 통지서가 오는 격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야 뭐 워낙 확진자가 많으니까 뭐 100번 이해한다 치고 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요, 이게 네. 혼란을 빚고 있는 게 통지서에 나와 있는 격리 기간이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간은 검체 채취일, 그러니까 내가 검사 받은 날로부터 7일인데요. 예. 자가격리 통지서를 보면은 누구는 6일이라고 나와 있고 누구는 7일이라고 나와 있고 이게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네. 제 가족도 보면은요, 같은 날 검사를 했고 같은 날 확진을 받았는데 저는 격리 기간이 6일로 나오고 네. 제 딸은 7일로 나오고 이게 정말 달랐습니다. 일단 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검사를 하고 같은 날 확진을 받았는데 격리 기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조건이 같은데 결과가 다르다라는 걸 이거는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만 이 부분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가격리 기간을 바탕으로 해서 생활지원금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회사에서는 이제 뭐 휴가 처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하루 차이라고는 해도 생활지원금의 금액 차이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회사에서는 개인의 연차를 또 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 기자, 우선
자가격리 기간의 기준부터 좀 살펴보죠. 네, 뭔가요? 의학신문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네. 자가격리 기간은 지난 2월 9일 0시 요때부터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됐습니다. 네. 예전에는 뭐 접종자냐 아니냐,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격리 기간도 다르고 기준인도 달랐는데요. 네. 이제는 무조건 검체 채취일, 그러니까 내가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가격리 기간은 검체 채취한 날부터 7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볼 것은 그 격리 기간을 바탕으로 해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그 통지서의 격리 기간, 즉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냐 좀 살펴보죠. 어떻습니까? 보통은 그냥 아니 격리 기간만큼 지원받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은요 세계일보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예.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가 말하기를 생활지원비 그 지급 기간은 격리 통지서를 받은 확진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점까지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검사를 받고 보통은 다음 날 확진 통지를 받게 되면 자가격리 통지서에 적힐 그 기간은 보통은 6일이 되는 거죠. 네. 검체 채취를 오늘 했다면 오늘부터 격리 기간은 7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네. 오늘 검사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내일, 이게 확진 판정을 내일 받게 된다면 그거는 생활지원비 지급은 6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 기간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보는 거고 생활지원기금을 받기 위해서 자가격리 통지서가 오게 되는데 그 자가격리 통지서에 적혀 있는 격리 기간은 확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검체 채취를 했는데 보통은 이제 다음날 뭐 하잖아요. 근데 오늘 오후에 그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보면은 확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예. 7일이 격리 기간이니까 생활지원비도 7일로 적혀 있는 게 맞습니다. 예. 통지서에. 예. 그럼 약간의 좀 혼란함이 있잖아요. 자가격리 기간은 그 검체 채취일로부터 무조건 7일. 그런데 생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산정되는 자가격리 통지서의 자가격리일은 확진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 시점까지라는 거. 요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6일이 되거나 7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예,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대부분 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럼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요, 보니까 그 코로나 담당하는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6일, 7일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하잖아요. 예. 일단요, 전화통화 자체가 안 돼요. 어려워. 전화하면은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그날 전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3일 동안 연결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경험담이죠. 안내. 지금 4일이 지났는데도 콜백 안 오고 있고요. 네. 전화통화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정말 왜 그럴까 너무 궁금한데 며칠 고생해서 간신히 전화 연결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문의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잘못됐나 보네요. 수정해 드릴게요 하는데 뚜렷하게 뭐 때문에 잘못됐는지, 날짜가 왜 다르게 나오는지 상담하는 분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문정진 기자의 민원 신청 과정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문 기자의 딸은 자가격리 통지서에 7일의 격리 기간이 나왔고 문 기자는 이제 6일이 나왔다는 건데 다 같은 날 확진 통보를 받은 거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네. 일부러 그 확진 통보 빨리 하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오전에 검사를 받았고 오후에 확진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예. 격리 기간이 7일이 나오는 게 맞죠. 원칙적으로. 네. 그런데 이런 사정을 얘기하니까 그 수정된 문서를 보내주긴 했어요. 예. 근데 확진 날짜만 바뀌고 격리 기간은 그대로 6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수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전화 연결이 안 돼서. 예. 뭐 코로나 방역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쉬지도 못하시고 고생이 정말 많으시죠.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요새 이제 그 확진자가 계속 느는 추세인데 일하시는 분들은 늘고 있지가 않잖아요. 그대로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통지서도 늦게 도착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점을 이제 100번 이해할 수가 있죠. 예, 그런 혼란함과 고생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의 어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방역 백신도 권유하는 것이고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검사를 했는데 서로 다른 격리 기간이 통지됐다라고 하는 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듯합니다. 예. 앞서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 경우가 저의 경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3월 9일자 세계일보 기사를 보면은요. 통지서 격리 기간이 달라서 불만이 높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또 관련해서 제가 온라인 카페도 좀 찾아봤어요. 거기도 보니까 격리일이 어떤 사람은 6일, 어떤 사람은 7일, 그리고 뭐 이게 보건소에서 수정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는 뭐 얼마나 될까요? 생활지원비가요, 오늘이죠. 16일, 오늘부터 개편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격리기간이 7일이면 1인 기준으로 하루에 한 35,000원 정도? 요 정도 측정이 돼서 한 7일 받는다고 하면은 245,000원 정도가 됐어요. 네. 하지만 오늘부터는 최근 확진자가 너무 폭증하다 보니까 예산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격리 기간과 상관없이 가구당 10만 원. 예. 근데 이제 한 가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네. 그냥 딱 15만 원. 요 정액제로 바뀌었습니다. 정액제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야 그렇다고 합니다만 어제까지 이제 확진자였던 분들은 격리 기간 하루에 35,000원을 지원받는 거였잖아요. 하루 차이로 그 금액이 달라지면은 이제 형평에 어긋난다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네요. 그나저나 요새 각 지자체마다 이제 코로나 생활지원비 예산이 바닥이 나가지고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정액제로 바꿨을까요? 설마? 어? 그래서 7일인 격리 기간을 그 하루라도 어떻게 줄여볼까 하고 6일로 바꾼 건 아니겠죠? 그런 의심이 살짝 들죠. 아닐 거라고 믿을게요. 온라인 카페 같은 경우 보니까요. 그런 얘기가 정말 많이 돌더라고요.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국비 50%, 네. 그다음 지방비 50%로 이게 각각 분담을 합니다. 예.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가 최근에 너무 갑자기 늘면서 분담금을 못 대는 기초자치단체가 너무 많이 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의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네. 지난달 말에 코로나19 추경 즉각 편성해라 이런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요. 오늘부터야 격리통지서에 나타난 기일과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10만 원으로 이게 딱 정액제로 정해져 있지만 네. 그 전에 지급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면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각 보건소마다 격리통지서의 격리 기간이 원칙과 다르게 6일, 7일, 그건 뭐 형평성 없이 이렇게 되는 부분은 분명히 언론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예, 생활지원비도 이제 워낙 그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신청하고도 지급 받기까지는 이제 길면 석 달 가까이 걸린다는 얘기도 있던데 업무 처리에 뭔가 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삐거덕거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부산의 한 보건소에서는 뭐 코로나 확진자의 그 개인정보가 담긴 격리 통지서 수천 건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달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하던데 전체적으로 좀 재정비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 부분도 정말 그래요. 그게 네. 보니까 보건소 관계자들이 고생을 정말 하는 게 예. 그 격리 통지서를요, 보건소 관계자들이 일일이 다 그걸 스캔을 해가지고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해서 문자 메시지로 일일이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되죠. 어우, 하루에 40만 명치를. 그러니까요. 그것도 뭐 보건소 관계자 몇 명이나 됩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 격리 통지서를 받는 데만 해도 열흘 넘게 시간이 걸리는 건데요. 예. 관련해서 보니까 용인시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냈더라고요. 어떤 거요? 보니까 월요일에 보도자료를 하나 냈던데요. 예. 다른 지자체랑은 다르게 격리 통지서를 개인이 그냥 받을 수 있게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내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그냥 싹 올리면 내가 그냥 웹페이지에서 다운만 받으면 돼. 그렇죠. 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은 네. 그냥 그 격리 통지서를 다운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굳이 뭐 문자를 열흘 넘게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네요. 예. 일하는 공무원들은 한정돼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들이 폭증을 하면서 행정부담이 좀 큰 거 알죠? 아담하다요. 그래서 이제 각종 오류도 생기고 혼선도 생기는 것 같은데 시민 불편이 없도록 각 지자체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좀 잘 재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역간부 언론 직간론 7회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